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고려불상 주인을 둘러싼 최종 판결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충북에서도 택시요금 상반기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창 소각장을 막은 청주시의 소각장 신증설 불허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8년 전의 협약이 빌미가 됐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의 핵심 사업인 무해 마스터십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충청북도가 사무국을 향해 사무실까지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충북을 떠나게 됐습니다. 차량 우회전과 관련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열흘 정도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서울에 이어 충북 지역의 택시 요금도 상반기 안에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택시업계는 서울 수준에 맞춰 최소 1,5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늦어도 6월까지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도 내 택시 기본 요금은 3,300원입니다. 기본 2km를 넘기면 137m를 갈 때마다 멈추거나 저속일 땐 34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에 정한 기준인데 그 사이 법인 택시기사는 무려 700명, 27.5%가 떠나 택시 대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줄었습니다. 기사보다 택시가 더 많은 겁니다. 열심히 해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된다고 하면 굳이 안 떠나겠죠. 노력한 만큼의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못 버티고 이제 그만두고. 택시업계는 연료비와 인건비, 차량 가격 등 운송 단가가 상승하는 동안 요금은 4년간 묶여 있었고 결국 기사와 회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충청북도가 제시한 기본요금 200원 인상안을 거부한 데 이어 자체 연구 용역을 맡겨 1,500원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요금 4,800원에 갈 수 있는 거리는 400m 줄이고 100원씩 오르는 추가요금 기준 역시 지금보다 거리는 6m, 시간도 4초 줄였습니다. 서울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으로 인상률은 기본요금 기준 45.4%에 달합니다. 최소한 서울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량 유지비, 연료비, 그다음에 기사들 인건비가 서울하고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차등을 두고 적게 인상해서는 저희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나 업계의 경영 정서가 되지 않는다. 요금 조정권을 가진 충청북도도 물가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얼마나 올릴지 적정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제출한 인상안을 검증해보고 상반기 안에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인데 4년 만에 인상이라는 점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것만 다 그대로 해줄 수는 없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이 이제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시내 농어촌 버스 요금도 빠르면 하반기 중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5월쯤 버스업계가 진행 중인 운송원과 산정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택시와 같은 방식을 거쳐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택시 심야 할증 확대에 이어 줄줄이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난방비 상승에 더해 서민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SK 하이닉스의 분기별 경영 실적이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7조 6,986억 원으로 3분기보다 30% 감소해 영업 손실 1조 7천억 원, 순손실 3조 5,200억여 원을 나타냈습니다. 분기 단위 영업 적자가 나온 것은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업계 전체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가격이 폭락한 반도체 수요는 다시 오를 거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이상 소각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청주시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을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거부했는데 이걸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극심한 주민 반발을 불렀던 하루 165톤 처리 규모의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사업. 소각장을 더는 못 받겠다고 선언한 민선 7기 청주시에 의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가로막혔습니다. 사업주가 낸 소송으로 맞섰지만 1심 재판부도 환경적 공익성을 고려한 청주시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일부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된 이유로 소각시설 도시계획 입안 제한을 거부한 청주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설 소각장을 인구가 덜 밀집한 곳으로 이전하면 청주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지난 2015년 협약을 해준 게 빌미가 됐습니다. 환경적 공익성에 관해서도 당초 입지보다는 환경적 영향이 현저히 적고 환경 우려는 협약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됐던 거라며 협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 변경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와 오창 주민들은 항소심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즉각 상소하겠다며 소각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꼭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오창 주민들은 합심해 끝까지 소각장 신설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지금 납득을 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을 무시하는 판결이라 생각해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오창 주민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 소각시설 입안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던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지면서 후기리 소각장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소각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청주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김용환 지사가 전임 지사의 핵심 사업인 무해 마스터십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세계 무해 마스터십 위원회 사무국이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달 말까지 사무실도 빼라는 공문을 보내 다른 시도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세계 무해 마스터십 위원회 사무국입니다. 한때 14명이던 직원이 절반으로 줄면서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취임 직후 도민 공감이 부족하다면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새해 들어 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기업 후원과 기부금으로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7명 가운데 지난달 월급을 받은 사람은 사업 정산을 담당하는 회계 직원 1명뿐. 나머지 직원들은 월급 없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월급이나 이런 쪽은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다들 사명감과 명예를 갖고서 사무실도 이달 말까지 빼달라는 공문이 충청북도에서 날아왔습니다. 도지사 역점 사업인 국제무예기구로 충청북도가 역량을 집중하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격세지감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사업비 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1년에 12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인데 현재 지자체 6곳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사무국은 밝혔습니다. 사무실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충북을 떠나가야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도민분들과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 온 건데 사무국 이전을 통해서 또 충북과 충주가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시종 전 지사는 위원장으로 여전히 활동하면서 전통무예진흥법 국회 통과와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인터뷰를 사양했지만 사무국이 이전하기 전에 충북도민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에 대한 특정 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단체교육연수원과 도교육청 등지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 집중 감사를 벌여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충주 기업도시에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첫 교육부 투용자 심사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곡 3초 신설과 충주 기업도시의 주덕중 이전 신설안이 각각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또 청주 오송 역세권 개발에 대비해 현재 11개 학급인 오송초를 25개 학급으로 확대하는 증개축안도 정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청주 오송과 동남지구의 일반고 신설안 2건은 이번에도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량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멈췄다 가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올해부터는 또 한 번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청주의 한 도로. 한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우회전하던 SUV에 치인 겁니다. 환자 한 분이 차도 위에 누워 계셨었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인도 쪽에서 이제 팔이랑 뭐 그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횡단보도 앞에선 우선 정지하도록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1차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건너려는 사람도 없으면 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달 22일부터는 우회전할 때도 전방 신호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사람이 있건 없건 반드시 일단 멈췄다 가야 합니다. 시행 열흘이 지났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가 3번 바뀌는 동안 빨간불에 이곳을 지나간 차량 14대 가운데 멈춰선 건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둔 계도 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 3개월. 당장 단속되진 않지만 사고를 낼 경우 신호 위반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색 등화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600여 건.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오창읍의 한 건설기계 생산 공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30대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37사단이 오는 6일부터 닷새 동안 충북 전역에서 전투태세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적 침투와 테러 상황을 가장해 경찰과 소방, 민관이 동참해 무인기와 대항군을 투입, 검문소 운용 등의 훈련을 벌입니다. 37사단 측은 일부 지역에서 공포탄을 사용하거나 교통을 통제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옥천군 대청호 주변 수질 보전 대책 지역에 10년 만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시행업체인 관성개발은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짓겠다는 제안서를 옥천군에 제출하고 최근 주민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청호 보전운동본부는 골프장 예정지는 삭과 단비가 서식하는 지역이어서 생태계와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위치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옥희 충북도의원이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옥희 도의원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영입이 아니라 당내에서 정당 활동을 하며 노력하는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웃기 도의원은 SK 하이닉스에 근무하면서 회사원 신분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거쳐 여론조사로 오는 10일 본 경선 진출자가 정해지며 최종 1명이 선발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역 인근 KTX 철도 교량 아래 빈 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만나 역 주변 교량 아래 공간이 방치되고 있다며 버려진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철도공단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원 조성을 비롯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내 5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충북의 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소재지에 충북은 없다며 의대가 있어 기초과정 수업이 가능한 충북대학교에 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2018년 국가통계 포털에 따른 충북 지역 의사 수는 전국 14위, 의료기관 수는 13위로 의료 취약지라며 정부가 치대 정원을 확대해 충북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원안 통과한 청주시청사 건립기금 운용조례 개정안이 청주시의 제2요구로 재상정됩니다. 청주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 개정조례가 기금 존속기한을 최장 5년까지로 제한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76회 임시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2028년 신청사 건립 시기와 맞추겠다며 상위법 고려 없이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가 충청북도의 제2 요구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일요일인 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제천시 수산면 오티마을에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인 제천 오티별신제 공개 행사가 열립니다. 추모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